자유낙하 운동 이거 프린트 풀게요. 자유낙하는 중력만 작용하여서 낙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낙하하는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져요. 그러면 이제 속력이 시간에 따라 점점 빨라집니다. 니은 골라야 되고, 디귿은 등속 운동이니까 안 고르셔야 되고, 근데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등속 운동에서의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인데 요 곡선에서는 요 시간대에서는 이렇게 접선 방향이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져야 돼. 이런 식으로. 왜냐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2차 함수 그래프거든요. 2차 함수는 근데 3학년 때 배우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니은하고 기억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3번 골라 주셔야 되고, 자유낙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두 가지. 방향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방향 계속 같은 방향입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 처음에는 속력이 빵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원점을 지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가만히 놓는 거니까 당연히 처음에 속력이 빵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게 맞습니다. 직선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한다. 이거 왠지 맞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면 이거 등속 운동이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시간에 이렇게 비례한다. 이건 등속 운동이고,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알짜 힘이 있죠. 중력이죠, 중력. 알짜 힘이 0인 것은 등속 운동이고, 알짜 힘이 있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힘의 방향과 공의 운동 방향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랑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점점 빨라지지. 그래서 2번, 5번 이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 아니고 같은 방향이고요. 낙하하는 동안 물체 속력이 일정한 거 아니고 빨라지는 거고, 운동 방향과 알짜 힘의 방향이 같다. 이게 맞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거, 증가. 낙하하는 동안 속력은 감소하다 증가. 아니, 증가하는 거예요. 3번 답 고르셔야 됩니다. 3번에 처음에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 물체, 이러한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 지났더니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근데 9.8씩 빨라져. 9.8씩. 여기도 9.8, 여기도 9.8, 9.8. 이거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은 진공에서 가만히 떨어뜨리면 자유낙하를 하게 되죠. 5번 답이죠. 뭐 다른 거는 스키장 리프트나 요 둘은 등속 운동이고, 등속 직선 운동이고, 요거는 등속이긴 한데 등속 회전 운동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하는 거죠. 속력이 감소하는 거. 빨라지는 거 아니고. 자, 5번에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시킨 물체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여 4초 후에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은 요랬다. 이 물체의 처음 높이는 얼마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좋아요. 선생님 따라서 하세요.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4초까지 해서
39.2m/s로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 그리세요. 그림 그려야 됩니다. 39.2m/s까지. 요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이동 거리야, 이동 거리. 이동 거리가 처음 높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밑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약분하고 2고, 요거만 39.2에다 2 곱하면 됩니다. 4, 78, 78.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셔서 그래프의 밑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구하면은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쇠구수가 깃털의 낙하 시간이 다른 이유, 가만히 떨어뜨리면 진공에서는 동시에 떨어져. 이거는 그 공기의 그 저항, 공기와의 마찰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근데 공기 중에서 떨어뜨리면 공기 저항이 있는데, 쇠구슬의 저항이 좀 덜 받고 깃털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깃털이 늦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 없이는 동시에 떨어지지만 나는 깃털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늦게 떨어진다. 5번 답이죠. 그런 실험이죠. 공기 중에서는 깃털이 늦게 떨어지고 진공 상태에서는 같이 떨어집니다. 옳지 않은 거. 가에서 깃털은 쇠구슬에 비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가에서 공기 저항에 따라 물체의 속력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네. 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작용하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 점점 힘이 작용하는 거고, 나에서 어떤 모양의 물체를 떨어뜨려도 똑같이 낙하한다. 맞고요. 나에서 공기가 없으므로 공기 저항이 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맞는 이야기죠. 한번 답이고.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공기 저항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요런 애들 전부 다 뭐 깃털이건 테니스공이건 질량이 다르건 상관없이 모두 동시에 떨어집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됐죠? 요거 했고, 일과 에너지 프린트도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역기가 나오면 무조건 일이 0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역기를 들고 서 있다 이러면 0인데, 들어 올린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을 줘서 이동을 시킨 거니까. 과학책을 읽는 거 자체로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뭐 책장을 넘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일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눈으로 읽고 있으면은 그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바위를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이동거리가 빵이니까 이것도 일을 한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워 올렸다. 그거는 힘을 줘서 펜을 이동시킨 거거든요. 일을 한 거죠. 경리을 1번. 책상 위에서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당길 때 힘과 물체의 이동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5m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은, 일의 양 구하려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2m는 5N의 힘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요 동안에는 10줄의 일을 합니다. 10줄. 요 동안에는 3이지 3 곱하기 10, 3m를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30줄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40줄의 일을 한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지. 이해하시죠? 네.
따로따로 요 구간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그냥 5 곱하기 10 해가지고 50 쓰지 말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밑면의 넓이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는 거니까 1의 양이야. 1의 양. 어떤 사람이 질량 20kg의 물체를 밀고 갈 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와 물체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5m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은 80N의 힘으로 5m를 가요. 그러면 400줄의 일을 한 거지. 그렇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일의 양이 가장 큰 것은 들고 서 있다. 이런 거는 이동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0줄이고요.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근데 이제 10kg이 질량을 무게로 바꿔줘야 돼. 왜냐면 일의 양을 구할 때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야 되는데 질량 곱하기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10kg에 해당하는 물체 무게는 9.8 곱하기 10 하면 돼. 이거를 1m, 이게 무게고 중력의 크기고 1m, 그럼 98줄의 일을 한 겁니다. 물체에서 10N의 힘으로 5m를 밀고 간다. 그럼 50줄의 일을 한 거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 다음에 얘를 들고, 들 때는 힘을 준 거긴 한데 수평면 위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들고 막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힘은 위로 줬는데 이동은 옆으로 하는 거거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0줄이지. 0줄. 2kg의 물체를 들고 높이가 3m인 계단을 올라갔다. 이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2kg은 9.8 곱해서 19.6N이고 그거를 이제 3m로 올라갑니다. 6 곱하기 9.8 하면 되는데 가장 큰 거 구해야 되는데 답은 2번이겠네요. 2번. 자, 5kg의 물체를 만약에 들어 올리면 9.8 곱하기 5 한 다음에 몇 미터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지금은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kg 요거를 곱하는 게 아니라 4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래서 40줄의 일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닥에 놓인 무게가 100N인 책상을 수평 방향으로 50N의 힘을 작용하여 2m를 이동시켰다. 책상을 미는 힘이 책상에 대한 책상의 한 일의 양은 얼마냐. 그러니까 무게가 100N이라 써 있으면 들어 올릴 때는 100N의 힘을 주는 거고, 근데 얘는 50N의 힘으로 이렇게 밀고 간 겁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2를 하지 마시고 50N의 힘으로 2m를 이동시켰다. 100줄의 일을 한 거지. 이해하시죠? 그냥 막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곱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장을 똑바로 읽으시고 곱해야 됩니다. 질량이 10kg인 물체 5m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10kg짜리에는 9.8 곱해서 98N이거든요. 그거로 5m를 들어 올립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럼 490줄이 되겠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거예요. 일의 양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2kg인 애를 들어서 들기를 먼저 하죠. 그럼 들을 때 이게 들을 때 일을 하는데 2 곱하기 9.8에 힘을 줘서 1m를 들어 올려. 19.6줄의 일을 했어 이미. 근데 들고 든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일을 하는 게 없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요때는 일이 빵줄이야. 이때는. 그래서 이건 19.6줄밖에 일을 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수평으로 들고 이동할 때는 일의 양이 0이에요. 0.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걸 들고 올렸으면 아까랑 비슷한데 이거는 밀고 올린 거야. 그 다른 거야 이거에. 그래서 10N의 힘으로 5m를 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10N짜리인가? 무게가 10N짜리인데
아니구나. 그런 문제 아니구나. 무게가 10N이에요. 얘 10N짜리를 들어 올릴 때 20줄의 일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다 읽으시면 전체 한일의 양은 45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들어 올릴 때 20줄의 일을 했으니까 미는 동안에는 25줄의 일을 하는 거지. 그럼 밀 때 힘을 줘야 되고, 얼마만의 힘을? 그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하면은 2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힘은 5N의 힘으로 준 거죠. 마찰력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랑 내가 준 힘이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5N이다 이렇게 답을 써도 되는 거죠. 10번. 자, 비슷한 문제구나. 무게가 5N이라고 써 있어. 요 문자는 다른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들어 올릴 때는 5N의 힘을 주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데 하는 일은 50줄이고, 마찰력은 4N이 될 거예요. 여긴 4N의 힘을 줬군요. 4N의 힘으로 6m를 밀고 가요. 그럼 6, 4, 24줄의 일을 했어. 그럼 더해서 74줄의 일을 한 겁니다. 총. 미는데 24줄 한 거고, 들어 올리는데 50줄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에너지의 크기는 측정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아니고 할 수 있고요. 일과 에너지 서로 전환되고, 에너지는 일의 능률을 의미한다. 아니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률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단위는 줄이고 일의 단위는 줄이다. 둘 다 줄이에요. 뉴턴 아닙니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